자, 일반각이라는 거 나와 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니까 또 하나씩 천천히 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시초선, 동경, 이렇게 돼 있겠대. 자, 그림으로 따졌을 때, 요 그림을 가면 되겠대. 자,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렇게 해서 X축이 있고, 요렇게 있고, Y축이 요렇게 존재해.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사분면에서 일반각을 구할 때 시초선을 뭘로 잡냐면 O에서부터 요거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 반직선. 그래서 우리는 시초선이라는 것은 요렇게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다른 반직선이 존재하겠네. 그래서 이 반직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각도가 몇 도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찾을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양의 방향, 그래서 양의 각을 얘기하고, 반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동경을 대충 요런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 얘가 이쪽으로 여기로 갔다. 양의 방향으로 했을 때는 얘가 몇 도가 되겠니? 내가 대략적으로 60도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음의 방향이면 이렇게 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은 동경인데요. 그래서 움직일 각도를 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얘를 몇 도라고 표시하니? 전체가 몇 도니? 한 바퀴가 360도지? 그러면 몇 도를 움직여야 여기까지 오겠니? 300도를 움직여야 되겠지. 근데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는 굳이 붙이지 않고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게 양의 각, 음의 각. 자, 첫 번째 끝났죠?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일반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겠대. 자, 그럼 일반각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각은 우리가 봤던 그 수열에서도 일반항을 구했잖아, 그지? 그럼 거기다가 n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이 숫자가 뭐다? 이렇게 찾았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일반각. 자, 지금처럼 내가 이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를 움직여서 얘가 각도가 60도래. 그런데 내가 한 바퀴를 돌아와서 요렇게 해도 똑같은 동경에 위치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360도를 한 번 돌고 60도를 더 가도 얘는 60도하고는 똑같은 동경이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60도를 가겠대. 그럼 두 바퀴는 몇 도가 되는 거니? 720도가 되겠죠. 720도를 가서 60도를 더 가도 얘네들은 다 같은 동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을 표현할 때 몇 바퀴를 돌지 몰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하고 뭐라고 돼 있니?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시해놨지. 그러면 얘는 일반각을 표현할 때 60도라고 할 수도 있고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60도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60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n에 관한 식이 얘를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바퀴 도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을게. 당연히 한 바퀴면 360도가 될 것이고 두 바퀴면 720도가 될 것이고 세 바퀴면 360도를 더 더해 주겠지. 그러면 1080도 기준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면 얘는 360도를 더하면 144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500도래. 와,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 그지? 1500도 하고 가까운 숫자가 뭐가 얘지? 그러면 얘는 1440도 플러스 60도니까 60도하고 동경이 똑같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동경하고 같은 각이다, 60도하고 똑같은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몇 바퀴 돌았을 때의 기준각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같은 동경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는 이해하겠지. 힘들어? 벌써 힘들다. 진짜? 네. 와우.
자, 그 다음에 4분면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나는 요렇게 할게. 당연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는 중1 때 배웠다, 그지? 자, 그러면 그 각 사분면에 대한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일반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기준 각도니까 0도야. 얘는 90도, 180도, 270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분면을 하는 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표현하자. 얘가 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반각을 표시할 때 몇 바퀴 돌지 모르니까 무조건 얘를 안 붙여주면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가 왜 모자 쓰고 있어? 귀여워 보이는데? 곰돌이 푸 같다 너. 어이, 패딩도 두꺼운 거 입고 추워? 아직 감기가 안 나왔어? 감기는 다 나왔어? 자, 그래서 몇 바퀴 돌지 몰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붙이고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아. 그러면 1사분면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거 점의 좌표를 만약에 표현할 때 0,2 0,2는 몇 사분면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느 사분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기준이 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있고, 처음으로 수포자가 발생하는 내용이 나오네.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그림들, 아니 5가지 그림들 왜 안 돼? 불안한데? 자, 일치한다.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넷의 대칭. 한 가지가 없어. 6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요 밑에다가 적게. 작게 적어야겠다. 6번. Y는 요거 땡땡 해놓고 마이너스 X 해놓고 땡땡 이렇게 해버려. 자, 물론 이 말들 일치, 일직선 위의 방향 반대, X축 대칭, Y축 대칭, Y넷의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의 대칭, 이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식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잘 보면 하나만 설명할게. Y는 마이너스 6번 그림이 없어. 6번 그림 뭐 밑에다가 너희가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요거를 그리는 연습을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Y는 마이너스 X라는 기준선을 그려. 얘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갈게.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동경을 하나 그릴 거야. 그랬을 때 요렇게 그려볼게. 어떤 동경?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알파에 대한 동경. 자, 그러면 요 각도를 안 붙였지? 각도 안 붙여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칭을 시키겠대. 그러면 여기의 각만큼 여기의 각이 똑같게끔 대칭을 시켰더니 요렇게 되겠네. 대칭시키면. 괜찮죠? 괜찮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가서 베타 이렇게 표현할게. 됐습니까? 그림 그려. 같이 그려. 조금 더 낮게 그려야 되나? 그지? 하진이 또 꼬투리 잡을 거 아니야. 거의 똑같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게 대칭을 시켜야 되겠죠? 자, 차이를 보여줄게. 중요한 거야. 여기 대칭이 나온 말들 있지? 자꾸 롯데카드에서 왜 전화 오지? 자, 대칭이 나오면 이 알파 각도랑 베타 각도를 어떻게 한 거니? 대칭이 나오면 무조건 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적자. 법칙으로 외워야 돼. 빨리 하기 위해서. 대칭이 아닌 것들
대칭이 아닌 것들은 뭐니? 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기억해야 돼. 자, 대칭이 붙어 있으면 더하는 거고, 대칭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뺀다. 요걸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기준은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우리는 알파 각도랑 베타 각도를 더했대. 자, 일단 베타 각도가 요만큼이야. 괜찮죠? 그래서 내가 알파 각도 중에서 일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상관없겠지? 괜찮죠? 얘가 없어진 거야. 알파 각도에 요만큼이 사라지고 몇 도가 남아있니? 90도가 남아있지. 그럼 90도를 더 가면 얘가 지금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베타를 가고 알파를 갔대. 그럼 몇 도가 되는 거니? 270도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몇 바퀴를 돌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360도 곱하기 n을 붙이고 플러스 270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워야 돼. 다 못 외워 저거. 그래서 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솔직히 딴 게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은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한번 나왔을 때 애들이 다 몰라 이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건데 대칭이 나오면 두 각도를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칭이란 말이 없으면은 빼자라고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아직 요거는 뭐 나오면 문제에서 다시 그려가면서 해볼게. 6가지 말 중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볼게. 여러 개 다 하지 말고 요런 정도 가볼까?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570도. 570도는 플러스 각도네. 양의 각도 360도. 자, 그러면 얘는 360도 하고 곱하기 1 하고 플러스 몇 도를 더 가는 겁니까? 210도를 더 가는 거네. 괜찮죠? 아, 그러면 360도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면 210도니까 210도는 180도에서 30도를 더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30도를 더 갔다. 180도에서. 그래서 얘가 570도? 그냥 요 동경만 표시하면 되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냥.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450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음의 각으로 한 바퀴를 돌고 45도만큼 더 가네. 그럼 요렇게 되는 요 동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원래는 시초선을 그리고 하라는데 시초선은 당연히 항상 우리는 얘가 시초선이죠. 얘가 시초선. 자, 그러면 됐고 밑에 것들은 그래도 하나씩은 갈게. 2번 가볼게. 일단 처음 삼각함수를 하는 거라서 개념 체크 문제도 같이 하는 거야. 한두 개 정도는. 자, 2번을 봤더니 각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요런 꼴로 표시하시오. 430도라는 것은 360도에서 몇 도를 더한 거니? 70도를 더 갔지. 아, 그러면 70도만 표시를 하면 돼.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이렇게 표현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각도를 대부분은 양수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음의 각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110도로 갈 때 그러면 마이너스 90도 가고 몇 도를 더 가니? 20도를 더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양의 각이 몇 도인지를 판단하면 360도에서 빼면
250도가 되겠지. 그러면 양의 각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하고 플러스 25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니? 그럼 이쪽에 거도 똑같이 표현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이니? 560도. 560도는 360도 곱하기 1하고 플러스 몇 도를 더 가야 되는 거니? 200도를 더 가야 되겠네, 그지? 그럼 200도를 더 간다는 뜻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한 바퀴를 돌고 200도, 180도에서 20도를 더 간대? 아, 그러면 얘는 제 3, 4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제 안 붙이면 감점 당한다. 제 3, 4분면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일반각에 대해서 하나 했고, 아직까지 상하함수죠? 자,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본격적인 말들이 여기에 나올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있죠? 호도법이라는 게 있네? 호가 뭔지 아니? 원에서 호가 뭐야? 손가락으로 그려도 돼. 호가 뭐니? 아, 큰일 났네. 얘들아, 호. 원. 뭐. 얘를 뭐라고 하니? 아니, 요거. 부채꼴, 그지?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요 일부분을 뭐라고 하니? 호라고 하네, 그지? 그럼 가장 긴 호는 그냥 원주가 가장 긴 호야.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르니? 현이라고 부르지. 얘를 뭐라고 부르니? 오! 야, 이걸 기억하다니. 활골. 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골.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그냥 부채꼴. 야, 이제 중3 2학기 때 나왔던 건데 좀 지났다고 이제 다 잊어버렸네. 야, 잘 기억하고 있다?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 와, 그러면 얘는 뭐야? 호도법이라는 것은 호와 여기를 뭐라고 부르니? 중심각이라고 그러지. 중심에 있는 각.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라고 부르니? 원주각. 그러면 얘가 x도면 중심각은 2x도 해서 2배 되는 거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것은 이 호와 중심각 각도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그림상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거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막히면 뒤에 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잘 봐요. 첫 번째. 자, 우리는, 이렇게 붙이는 거 18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요거를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니? 60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적어 놓자. 차이가 있어. 호도법, 60분법. 두 개가 다른 거야. 완전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요 그림에서 말고 60분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가 360도가 있네, 그지? 그럼 360도 중에서 만약에 얘를 1도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자.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1도를 60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60등분 했을 때 요 하나를 1분이라 그래. 그래서 1분. 그러면 1분을 또 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1초라 그러거든?
너희 그 지구본 있잖아. 거기서 동경, 위도, 경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거기에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이런 거에 관해서 생긴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60분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는 몇 도 몇 도 하는 것은 다 60분법인데,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은 가장 중요한 거, 부채꼴을 딱 만들었어.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와 그때 그 호의 길이가 서로 같대. 요 길이가 쭉 구부렸더니 요 길이하고 똑같대. 그랬을 때 이 중심각을 가장 기본이 되는 1 하고 라디안이라고 그래. 자, 60분법은 얘를 붙이죠. 그럼 호도법은 1 라디안 해서 RAD 이렇게 붙이는 게 얘가 호도법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각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라디안 표현돼 있나? 라디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에다가 얘는 그러면 1 RAD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호도법, 호와 중심각 사이의 관계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를 1라디안 이렇게 표현하겠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호도법하고 60분법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두 번째 그림에서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 자, 요거 가볼게.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여기는 1라디안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보자. 반지름이 있대, R. 됐죠? 그때 이 전체의 길이는 뭐니? 호의 길이는? 얘들아. 넓이, 파이R 제곱. 호의 길이. 2파이R.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 2파이R. 됐지? 자, 그런데 여긴 지금 60분법으로 표현된 거야. 알파도일 때 호의 길이는 뭡니까? 했더니 R 이렇게 나왔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한 것은 얘가 1라디안인데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대략적으로 몇 도가 되는지 찾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R 약분 됐죠? 내항하고 외항에서 1 되겠네, 그치? 그러면 내항의 곱은 2파이 알파도 하고 외항의 고 했더니 R. 뭐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다시 세울게. 다시. 자, 요 각도 알파도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니? R이네, 그치? 그러면 한 바퀴에 대해서 360도에 대해서 호의 길이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2파이 R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하자. 그러면 알파도에다가 곱하기 2파이 R이 곱해졌죠? 얘 두 개 곱하자. R에다가 곱하기 360도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R 약분됐지? 그러면 알파도라는 것은 2파이로 나눠주면 뭐가 되니?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겠네. 그게 너희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요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놔. 비례식 나와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쳐놔. 그랬을 때 잘 봐. 그러면 파이가 뭐니? 3.14지.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하면은 1라디안은 그럼 몇 도가 되는 거니? 60도가 되는 거고 3.14로 나누면 60도보다 작아지겠지. 얘가 대략적으로 여기서 약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57. 몇 도 이렇게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57도. 요거를 옆에다가 딱 적어놔. 그래서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57도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시다. 이 알파도라는 것을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알파도라고 했지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라디안이라고 했죠? 얘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를 딱 보자. 양쪽에 파이를 곱하면 뭐가 되니? 파이 라디안 은
180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겠니? 90도. 양변을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겠니? 60도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60분법은 도라는 것을 꼭 붙이는데 계속 라디안 글씨 쓰기 귀찮아. 그러면 각도를 표현할 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또는 그냥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다 라디안으로 생각하는 거야. 괜찮겠죠? 라디안이랑 글씨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이 라디안이 180도래. 그러면 역으로 360도 한 바퀴는 뭐가 되는 거니? 2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다음 페이지 위쪽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기준은 파이 180도 거기다가 네모칸을 딱 쳐. 파이가 180도라고 알면은 다른 60분법의 각도를 파이에 관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라디안은 꼭 파이가 항상 붙어야 되는 건 아니야. 1, 2, 라디안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 다 파이에 관련된 것만 나와. 그랬을 때 그게 몇 도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파이만 있으면 얘는 무조건 180도야. 그럼 4분의 파이 됐대. 그럼 180도로 4로 나눴지. 그럼 45도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 요거 갈게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게 파이 라디안이 대략적으로 180도야. 그러면 2파이 라디안이 360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관계식을 한번 해볼게.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식을 세울 거야. 자, 세타. 얘가 이제 도가 안 붙었으니까 라디안이야. 그러면 세타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래. 그러면 이 한 바퀴가 됐을 때는 한 바퀴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제는 호도법을 할 거야. 2파이가 됐을 때는 한 바퀴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다. 2파이 R 이렇게 하겠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변을 2파이로 약분시키면 1대 R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공식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이거 외항의 곱에서 R 세타. 호도법에서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더 쉬워진 거야. 60분법에서는 어떻게 했니?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를 구했잖아, 그치? 근데 호도법에는 여기가 세타가 뭐라고 나와 있으면,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두 개 곱하면 그게 호의 길이다. 좀 더 편해졌어.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는 쓸 필요 없어. 중학교 때만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세타에 관련된 는이라고 하면 되지? 비율이니까 각도가 요만큼일 때 요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는 S라고 하겠대. 괜찮죠? 그러면 한 바퀴가 됐을 때는 2파이가 됐을 때는 이 전체 원의 넓이를 의미하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괜찮죠? 그럼 여기도 파이가 약분됐지. 그러면 내항의 곱하니까 뭐가 되니? 2S는 외항의 곱을 했더니 세타 R 제곱이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호도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버리면 돼. 원래 우리 할 때는 어떻게 했니?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반지름하고 호도법의 그 각도만 라디안만 알고 있으면 그냥 2분의 1 R 제곱 반지름 제곱하고 그 세타를 곱하기만 하면 돼. 분수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2분의 1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얘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분리를 시키면. 얘가 뭐라고 했니?
R세타는 L.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그냥 썼던 2분의 1 RL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를 쓸 건지, 반지름과 라디안이 나와 있으면 얘를 쓰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넓이 공식을 쓰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100페이지에 있는 밑에 세 개의 공식이 있죠? 요거는 밑줄을 좀 쳐놔야 되겠지? 100페이지에.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물론 이 비례식을 세워서 하는 거는 너희들은 할 필요 없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그냥 공식만 이용하라는 뜻이야. 나는 100% 이해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 그냥 우리는 공식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 L은 R세타, 그 다음에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L을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되셨죠? 자, 그러면 가볼게. 아, 목 아파.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우리는 180도가 파이였네? 그럼 120도는 뭐라고 표현할까? 60도가 뭐니? 60도는 3으로 나눴으니까 60도가 3분의 파이지. 그럼 60도의 2배지.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3분의 2파이. 자, 그런데 얘를 하려니까 갑자기 우리 뭘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60분법, 호도법,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시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도 나누고 파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로 나눠주고 180도를 곱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왔다 갔다가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이렇게 가겠대. 숫자 약분하면 되겠지. 공 약분했네? 근데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있니? 없죠. 그러면 얘는 18분의 29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각도도 지금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도가 안 붙는 거야, 동그라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위에다가 좀 필기를 해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밖에 안 나오긴 한데 가끔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금 짜증나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3분의 파이 60도네? 60도 4배 하면은 240도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240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10분의 7 파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우리는 곱하기 뭐라고?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하자. 그럼 파이가 약분됐지, 10이 약분됐지. 그러면 얘는 곱하니까 몇 도래니? 125? 126? 네. 126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필요할까? 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각을 했을 때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했다, 그지? 얘는 60분법에서. 근데 곱하기 n은 그대로 둘게. 360도는 파이로 나타낼 수 있지. 몇 파이가 되니?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우리는 도를 안 붙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라디안을 대표적으로 뭘 하면 요렇게 표시해. 요거를 세타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문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우리는 보통 2n 파이 플러스 세타, 얘가 호도법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 봐봐. 얘는 2파이 3분의 6파이, 즉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2파이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파이. 이해되니? 파이만 빼면은 그냥 숫자 계산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일반각을 표시하셔야 하면 무조건 n을 갖다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몇 바퀴를 돌더라도 60도만큼만 더 가면은 똑같은 동경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건 썩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요놈들이야, 요놈들.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일반각 설명하고 막 하면 애들이 막, 저런 거? 솔직히 다른 단원보다는 힘들잖아. 그죠? 괜찮니, 승우야? 지수로그, 상학함수, 수열. 셋 중에 상학함수가 제일 어렵지 않니? 지금까지 안 어려워? 얘기 좀 하자. 어? 수열이 제일 수열이? 함수를 괜찮아? 근데 수열을 좋아하는 학생과 싫어하는 학생이 극과 극이다, 완전. 분명하던데?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 수열은 싫다, 좋다가 명확히 구분이 돼. 자, 마지막 문제 갈게.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몇 도니? 파이에다 18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60도네? 그럼 대략적으로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게. 60도 정도 만드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네. 그 다음 여기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 있는 호의 길이, 요 길이 L. L은 뭐 하라고? R 세타. 그래서 얘는 2파이. 호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R을 구해놨고 L을 구해놨으니까 요 공식으로 가도 되겠네. S라는 것은 2분의 1 R 6 곱하기 그 다음에 L 2파이. 그랬더니 호의 길이는 6파이. 그래서 이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호의 길이도 넓이도 파이와 관련된 숫자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된다. 자, 개념 체크로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필수의 제 3번은 개념 체크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으므로 넘어갑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낼 학교 선생님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해야 된다. 오늘 답지를 줄 거야. 물론 아직 우리 특강이 내용은 다 끝나지 않았어. 계속 이어갈 거야. 삼각함수 오늘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 저번 시간에 책 채우느라고 진도 안 나갔으니까 오늘은 특강 위주로 좀 나갈게. 정각의 시도로 갈게. 오늘 S다. 테스트 S1 상문제가 3개나 있던데, 근데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자, 4-1번 가볼게. 자, 4-1번 문제. 일단 R은 6 S 24파이. 그러면 R과 S가 같이 있는 식은 요 식이죠? 요 식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넓이 24파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36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중심각을 라디안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세타는 18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3분의 4파이.
자, 그럼 첫 번째 답을 하나 구했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구하는 게 호의 길이 L을 구하시오. L은 R 세타였죠? 그래서 반지름 6 곱하기 세타 3분의 4파이. 그랬더니 얘는 8파이. 요거 두 번째 구했네, 호의 길이.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시오. 그런 작업은 하지 말자. 지금 우리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4-3번 갈게. 와, 이거 알 수 있나, 너희?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왠지 잘 그린 듯한 느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래. 밑면에 중심이 있을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네. 모선의 길이는 이 옆면의 이 선분, 얘를 모선의 길이라고 한다. 얘가 12. 이렇게 표현하자. 그림 같이 그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전개. 오씨, 오늘 좀 그림 좀 되는데? 오, 왜지? 웬일이지? 오. 아니, 원래 그림 잘 못 그려. 네? 네?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더 잘 그려야 돼? 아니요, 너무 멋져요. 아, 고맙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으로 가볼게. 여기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랑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니? 2파이라면은 8파이 이렇게 만들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심각을 나는 세타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 부채꼴에서 8파이가 L이 되는 거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네, 부채꼴에서. 그러면 L, 요식에다 할게. L, 8파이라는 것은 R, 12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따라서 세타 값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분의 2파이가 나왔어. 3분의 2파이는 60분법의 몇 도에 해당되는 거니? 나중에 그래프 가기 전까지 연습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야.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몇 도가 나오는 거니? 120도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래. 일단 이 밑면의 원의 넓이 얼마니? 자신감을 가져. 파이 r 제곱 하니까 16파이가 됐지. 플러스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요 공식을 쓸게. RL R 12 곱하기 L 8파이. 그럼 3분의 2파이는 괜히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세타는. 그죠? 필요가 없었죠. 그럼 얘가 6, 8, 48 플러스 48파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고? 64파이가 겉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그래도 시험에 낼 수 있는 정도 되겠네. L은 R세타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자, 104번까지, 104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할게. 자, 104페이지에 있는 필수의 제 5, 별표를 치시고. 자,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가볼게. 자, 5-1번도 5-2번도 문제가 출발하는 문제가 뭐냐면 다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 부채꼴. 자,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을 하나 만들게, 대략적으로. 그랬을 때 얘가 반지름 R, 여기가 반지름 R. 그러면 여기는
호의 길이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기본 방법이죠. 자, 요걸 표시해 놓으시고 출발 가볼게. 자, 그러면 이쪽에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얘가 둘레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나오면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무조건 2R 플러스 L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안 그리고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얘가 얼마? 20.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시오? 넓이가 최대인 것에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L을 구하시오. 그러면 넓이를 할 때 우리 생각해보자. R과 L이 있는 넓이 공식은 얘네. 그래서 넓이 2분의 1 R, L을 일단 써놓고 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한 문자로 정의를 내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L은 20-2R 해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딱 집어넣자. 그러면 2분의 1R 하고 20-2R 이렇게 되겠네. 했더니 우리가 또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그 문제죠? 얘를 0으로 만든 값 0,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0. 그럼 축은 어디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죠? 아래가 하나 2차. 그럼 위로 볼록이 되겠네. 결국 R 값이 5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근데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아니었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그래서 얘가 5가 나왔네? 그 다음에 L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그때 호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최대값을 구하시오래. 근데 풀이 과정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괜찮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제일 처음에 호도법이라는 거, 일반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가지고 대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시작되네. 지금까지는 사각함수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많다. 와우. 자, 좀 쉬었다 하자. 빡시지?